네, 반갑습니다. 예, 대한사랑의 홍보국장으로 있는 손성일입니다. 이번 시간 지난 추석을 보내고 지난번에 예고해 드렸던 대로 오늘은 단군 임금 47대 임금의 그 역사 중에 3세 가륵 단군의 업적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시대적 현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되면 4세 오사구 단군, 뭐 5세 구울 단군까지도 있는데요. 오늘은 거기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이 이제 삼신을 수호하는 관직을 삼랑이라고 불렀고, 그 당대 삼랑이었던 을보륵에게 신왕 종전의 도를 가르침을 펴게 했는데요. 구세에 이것이 영원한 제왕학의 길을 열었다. 이렇게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글의 시원이 되었던 가림토 문자에 대해서 그 한글의 원형이 되었다. 나중에 38자가 28자로. 그래서 이제 이전에 배달국의 녹도문이라는 문자가 전해졌었는데 가림토 문자가 그때 나오게 됐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흉노족의 시조, 일본 기원의 역사를 또 살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역시 안병우 교수님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다 같이 안병우 교수님의 원정 감독 시간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충북대학교 안병우입니다. 2주 만에 다시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요. 오늘도 이렇게 금방 소개한 바와 같이 3세 가륵단군 때 있었던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이시죠? 3세 단군 가륵 제위 4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주제가 신과 왕과 종과 전의 도에 대한 도원이다. 이제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신왕 종전 지도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환단고기에 보면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 이제 뭐가 있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나라를 통치할 때 어떠한 정신, 어떠한 철학, 어떠한 그 마음가짐으로 백성들을 통치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참 중요한데요. 오늘날도 사실 이제 우리가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왕 종전 지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기해 원년이라 3세 가륵단군의 제위 원년이죠. 5월에 제소 삼랑을보륵하자. 제께서 삼랑을보륵을 부르셨다 이 말이죠. 부르셨자니까. 자, 여기서 이제 삼랑이 바로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자, 여기 보면은 이게 페이지를 내가 못 적었네. 이게 신시본기에 나오나 아마 그럴 겁니다. 신시본기.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호수 삼신하야. 호수는 뭐 수호죠. 삼신을 수호하야 이리 임명자를, 여기서 리는 이제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명, 사람의 뭐 목숨이죠. 그것을 다스리는 자를 위 삼시랑이니 삼시랑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 삼신 시종지랑이요. 원래 이름은 이제 삼신 시종지랑이다. 삼시랑은 그 삼은 삼신의 줄임말이고 시종 삼신을 시종한다. 그죠? 시종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삼시랑은 삼신을 모시는 그러한 낭이다. 그래서 이 낭이 나오는데 바로 이 낭이 바로 단재 선생도 얘기했던 그 낭가사상. 그러니까 뭐 중국은 유교, 그죠? 뭐 도교, 또 인도는 불교 하면은 우리는 뭐냐? 우리는 신교인데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또 낭가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낭가. 그래서 그 낭은 바로 우리가 이제 뭐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말은 이제 화랑이란 말이죠. 화랑. 그 화랑이 이제 이 삼낭에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셋째 줄에 보면 삼낭은 본 배달신이니 본래 배달의 신하였다 이 말이죠. 배달국의 신하였다. 역 세습 삼신 호수지관이다. 삼신을 수호하는 관직을 세습했단 말이죠. 그래서 고려 팔관 잡기의 여괄 또 이러기를 삼낭은 배달신하다. 거기에도 역시 배달국의 신하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재밌는 것은 이 삼낭이 이제 일본으로 이 문화가 이렇게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 보면은 이게 지금 남아 있는 게 바로 사무라이 문화인데, 사무라이를 얘네들이 쓸 때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모실시자가 있죠. 모실시자 요것을 딱 써놓고 사무라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무라이가 이게 모실시자가 이게 발음이 안 되고 바로 삼낭이 이제 사무라이로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시랑에서 시자만 남겨놓고 삼낭이라고 읽는다 이 말이죠. 사무라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요거는 사무고 요거는 이제 라이가 되는 거죠. 그 사무라이인데 실제로 이제 얘들이 글자로 쓸 때는 모실시자 요것만 이렇게 써. 요걸 가지고 사무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들어가서 문 신왕종전 지도하신데 신왕종전의 도에 대해서 물으셨다 이 말이죠. 을보록에게 삼랑 을보록에게 지금 물었다. 그래서 보륵이 교무 가 우수하야 무라는 게 엄지손가락입니다. 무라는 게.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을 좌우를 이렇게 교차를 하고서 오른손을 더했다. 오른손을 그 위로 엎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행 삼육대례 하시고 삼육대례 이게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그 주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삼육대례. 삼육구배라고도 한다.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올릴 때와 천자를 아련할 때 올리는 우리 고유의 절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 절을 하는데 1배 처음 할 때는 머리를 3번 조아리고 제배 두 번째는 6번을 조아리고 3배째는 9번을 조아리는 것을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 을보록이 이제 가륵당군 앞으로 가서 삼육대례를 하면서 이진원왈 말씀을 올렸다 이 말이죠. 신자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능 인출만물하야. 능이 인출만물. 만물의 이 생명을 뭐 뽑아낸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이제 낳는다 이런 말이겠죠. 생명을 뽑아낸다 우리말로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인출은 뭐야? 뽑아서 내놓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의 생명을 지으시고 여기는 만물은 인간도 다 포함되는 거죠. 삼라만상 그 모든 만물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만물의 그 생명이 이제 신이 지는다. 여기서 신은 물론 삼신입니다. 삼신. 각전기성 하시니 여기 이제 그 온전하게 한다. 각기 온전하게 한다. 뭐를 그 성. 그 성이라는 게 이제 바로 삼신께서 조화지시는 강의와 성하고 우리 단군세기 서문할 때 배웠죠. 조화시는 나에게 성이 되고 나에게 내려와서 성이 되고 교화지시는 강의와 명하면 교화시는 나에게 내려와서 여기서 나는 이제 다 인간이죠. 나의 목숨이 되고 그리고 치화지시는 강의와 정이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삼신께서 각전기성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그 본성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 우리 이제 사람이 마음이 있으면은 그 마음자리의 그 근본 마음이 어디서 왔냐 성에서 왔다고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이 이제 그 성에서 왔는데 그 성은 삼신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조화신으로부터. 그래서 하늘로부터 이 삼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본성을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살면서 이 본성이 이제 자꾸 어떻게 됩니까? 본성이 자꾸 이제 그 본성으로부터 멀어지고 이제 사람이 뭐 죄를 짓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마음이 이제 갈래갈래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늘로부터 받은 이 하느님의 참마음, 이 성을 이렇게 다시 회복하는 것이 사실 인간 삶의 아주 궁극의 그런 주제이면서 과제이면서 이제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성의 어떤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지소묘를 신의 그 오묘한 바, 신의 오묘한 바를 우리가 보통 이제 조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뭐 말로 이렇게 잘 표현이 안 돼요. 조하,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신의 그 아주 오묘한 그 손길, 그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조화라고 합니다. 조화. 그래서 신지소묘를 신의 그 오묘한 조화를 민계의 시하며 이게 의지한다는 거고 시자는 믿을 시자죠. 그래서 백성들이 모두 믿고 의지합니다. 이 말이죠. 신의 그런 오묘한 조화를 백성들이 모두 믿고 의지합니다. 그 다음에 왕자는 능 덕의 리세하야 가간 기명하나니 능이 덕과 의로서 세상을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아주 기본 덕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덕과 의죠. 덕과 의. 의로움, 의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덕은 뭐 이제 아주 그 마음이 굉장히 넓은 거, 그런 걸. 그래서 모든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다 포용하고 또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옳고 그런 것을 이렇게 명확히 또 구분하는 그런 걸 이제 또 의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걸 기본으로 해서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래서 가간기명 그 백성들의 그러한 목숨을 이렇게 안정시켜 준다, 편안하게 해준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가를 이렇게 통치를 하면서 그래서 어떤 뭐 개인의 어떤 그 위력이나 권력이나 이게 힘으로써 그냥 뭐 백성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뭐 신의 어떤 이런 조화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덕의 이거 다 물론 신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을 그 생명을 그죠? 생명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잘 살게 해주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왕이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지소선을 왕이 베푸는 것을 그죠? 왕이 베푸는 바란 말이에요. 여기 지자는 주격조사로 해석해야 됩니다. 왕이 소선 베푸는 바를 민계 승복이 하며 백성들은 모두 승복 따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뭐 덕과 의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를 위해서 정치를 한다, 통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민계 승복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래 되면 이제 국가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렇게 됩니다. 자, 종자는 국지소천하여. 요 종자는 이제 신인 종자라고 그랬죠 저번에.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국지소선이다. 나라에서 선발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라의 큰 스승을 이렇게 종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뭐 국사 같은 사람이죠, 국사. 그리고 전자는 민지소거야다. 백성들이 천거하는 거다 말이죠. 전자는. 그러니까 이제 그 규모로 볼 때는 종이 이제 그 위격이 좀 더 높은 거죠. 저는 이제 온전전자의 사람인변, 그죠? 사람인변의 온전전자인데 온전한 사람이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이해가 환단곡이 읽을 때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 이제 뭐 계속 나오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 7일 위해하야. 7일을 회는 도는 거니까 7일을 한 주기로 이렇게 모두 했다 이 말이에요. 7일을. 그래서 7일을 한 주기로 해서 이게 일주일이 오늘날 옛날에 이런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벌써. 우리가 이제 이 7일을 이제 한 주일이라고 할 때 이게 요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일. 그럼 그 요일은 그 요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오성 있죠. 오성.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맞나요? 목화, 토, 금. 그래서 지구까지인가? 목화, 수성, 화성, 금성, 목성, 토성. 거기에다가 해와 달 이걸 합쳐서 이제 우주의 진료라 그래. 진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일이다 이렇게 번역해서 쓰는데 중국이나 일본은 이걸 요일이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뭐 1일, 2일, 3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옛날에 본 것 같거든요.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음양 오행 사상이 음양과 오행을 합치면 이제 7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오늘날 이런 일주일에 그 근원이 이렇게 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취, 삼신, 진맹, 삼신께 진맹, 맹세를 잡는다니까 이게 맹세한다는 거죠. 삼신께 이렇게 7일을 한 주기로 해서 삼신상계님께 이렇게 나아가서 맹세를 한다. 그래서 삼홀 위전하고 고홀 홀자입니다. 세골에서 선발된 스승은 전이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 아까 이제 전자는 민지 소거야다 앞줄에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백성들이 청구하는 건데 세골에 백성들이 청구한 자가 이렇게 전이 되고, 그 다음에 구한 위종, 구한은 나라 전체입니다, 그죠? 나라 전체에서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여기 뭐야 국지소선, 그죠? 국지소선이라고 그러죠. 이걸 이제 종이라고 한다. 그래서 개기도야가 그 도가 대개 그 도가 도라고 하는 것이 요기부자는 아버지가 되려고 하는 자는 말이죠. 아비가 되고자 하는 자는 사부의요. 이 이제 사자는 보통 이 사자인데 이게 다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하다. 뭐 최선을 다한다 할 때 다하다 그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돼요. 아버지로서의 그 노릇을 다 해야 되고 이 말이죠. 사부의요. 아버지가 되려고 하는 자는 아버지가 되도록 그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여기 군자 임금님이 되려고 하는 자는 사군의요. 임금님의 노릇을 다해야 되고. 그러니까 해석은 이제 임금님 다워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그게 그 말이죠. 여기 사자는 스승이 되고자 하는 자는 또 이렇게 스승으로서의 그 노릇을 최선을 이렇게 다해야 된다. 사사의요. 그리고 위자, 위신, 위도자는 그러니까 이제 아비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아들이고, 임금에 대해서는 이제 그 신하죠. 그리고 스승에 대해서는 그 제자인데 스승을 따르는 무리다 해서 무리도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되고자 하고 또 신하가 되고자 하고 또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역시 사자, 아들다워야 하고 사신, 신하다워야 하고 사도, 그 제자다워야 된다. 이게 이제 군사부죠. 사실은 군사부. 여기 군사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군사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삼신에서 나온 겁니다. 삼신이 이제 조화신이 있고, 그죠? 조화신. 그다음에 교화신. 그다음에 이제 치화신이란 말이에요. 치화신. 그래서 이 조화라고 하는 것은 낳는다. 만물의 생명을 낳아준다. 그래서 이건 아버지의 역할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화신은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스승의 역할. 그리고 치화신은 다스림의 도니까 이제 이것은 임금님입니다. 그래서 삼신일체이기 때문에 조화신과 교화신과 치화신이 이 역할은 이렇게 삼신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일신인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삼신일체라고 해요. 삼신일체. 그래서 바로 이렇게 군, 사, 부가 일체다. 삼신일체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신일체라는 게. 여러분들 이제 삼신일체 이걸 알고 나면은요. 기독교에 이제 삼일체라는 게 있고, 불교에도 삼불일체라는 게 있습니다. 삼불일체. 그리고 이제 도교에도 삼청이라는 게 있어요. 삼청사상.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알고 보면 이제 그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게 불교의 삼불일체, 삼불이 뭐냐, 삼신불. 그리고 기독교의 삼일체가 뭐냐, 이런 걸 사실은 그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 교리에서.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게 이제 본래 거기서 나온 게 아니고 원래 인류의 원형 문화인 동방조선의 이 삼신일체 사상에서 이것이 삼신 사상에서 다 퍼져가 가지고 세계 각지로 흩어지면서 그 흔적이 이제 그렇게 남은 거죠. 뭐 이게 이제 뭐 지나치게 너무 아전인수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각 종교 세계에서 이런 삼신일체라든지 뭐 삼위일체라든지 삼신불 사상이라든지 뭐 삼청 사상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쭉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쭉 공부해 보면은 삼신일체는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다른 것들은 이렇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제 뭐 그런 말씀을 제가 여기서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환단고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그 환단고기의 진짜 그 속오갱이를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자, 두 번째 이제 단락입니다. 자, 신교의 뜻. 자, 이 신교. 자, 이 신교라는 말도 이제 잘 그 우리가 좀 친하게 이렇게 사귀어야 되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굉장히 낯선 말이죠, 사실은. 신교, 신교가 뭐냐? 자, 고로 신시 개천 지도는 신시, 이 배달나라죠. 배달나라의 개천, 나라를 이제 연글 개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배달나라의 개천의 도라고 하는 것은 역이신시교하야. 나라를 연다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냥 아무런 그 조직도 없이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흩어져 살던 그 백성들을 이렇게 규합을 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임금도 세우고 뭐도 이렇게 신하들도 있고 뭐도 이렇게 통치 조직이 이렇게 나오면 결국은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개천지도 나라 세움의 그 도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우리 그 신시 시대 때는 이신시교다 이거 신으로서 가르침을 베풀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들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신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교죠, 신교. 그래서 우리의 고유한 사상은 이렇게 신교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 가치가 굉장한 거예요, 이게 신교라는 게. 네? 자, 지하 구독하면 지하 나를 알아서 그 이게 이제 독은 이제 홀로 독자인데 이게 이제 사람이라는 게 결국은 추구하는 바가 뭐냐? 완전한 그 독립을 사실은 추구하는 여기서 독립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뭐 자유라 그래도 자유, 응? 진정한 자유, 우리 모든 인간이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사실은 다 얻고 싶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진정한 자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 마음대로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원래 자유는 나로부터 말미암는다 이런 말이에요. 나로부터 말미암는다. 요건 이제 그것이란 뜻이죠. 나로부터 그것이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내 마음대로 내 자유로움을 했다 그러면 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드시 나의 어떤 그런 행위의 결과로서 책임이 있게 따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동양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서양의 그런 마음대로 하는 그런 프리덤의 자유와는 이제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이런 것들도 이제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자관 이 완전한 자유를 얻는 인간, 그걸 여기서 이제 독이다, 홀로 독자를 이렇게 써서 아마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서 그 자립을 완전한 자립을 구하고 이것은 이제 진짜 완전한 자유의 인간, 우주와 이렇게 한 몸이 되는 그런 그 완성된 인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하 존물하면 나를 비워서 빌공자죠. 나를 비워서 나를 비운다는 것은 뭐 나의 사사로운 욕심, 그죠? 나를 위한 이런 걸 다 버리고 여기 이제 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살린다 이 말이고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인데 만물은 이제 이 사람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비워서 만물을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살리는. 요즘 이제 우리 이런 걸 이제 상생이라고 해요. 상생.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그래서 능위 복어 인세이라. 능이 인간 세상에 복을 이렇게 이루는 거다. 그죠? 자, 여기 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뭐 할 따름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걸 이제 한자로 줄이면 귀자를 써도 돼요. 귀자가 맨 끝에 나오면 이것도 뭐뭐 할 따름이다. 이렇게 돼요. 요거하고 이렇게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대천신이 왕천하야. 자, 천신을 대신해서 왕천하, 천하의 왕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 세상의 왕, 그죠?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천신을 대행하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 임금님 중에 왕을 제일 높은 임금님 우리가 이제 천자다. 우리 천자 사상 있잖아요, 천자. 천신은 왜냐? 이 천재이기 때문에 천재 아닙니까, 그죠? 천재. 이 천재의 아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줄여서 천자. 그래서 왕은 그냥 왕이 아니고 왕은 하늘에서 내려준 거죠. 천신을 대행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굉장했습니다. 요즘은 뭐 요즘도 뭐 없는 건 아니지만 옛날만큼 못하죠. 우리 이제 5년 하다 이제 끝나잖아, 그죠? 자, 그래서 홍도익중하야. 여기 이제 홍익인간하고 거의 뭐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죠. 널리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은 물인데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널리 모든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도를 이렇게 펼쳐서 홍도익중이다. 여기서 이제 이건 이제 넓다라는 형용사보다 널리 펼친다 이제 그죠? 그 도를 널리 펼쳐서 이 모든 백성들을 이롭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그냥 뭐 도움을 준다 이런 단순한 뜻이 아니고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정말로 온전하게 이렇게 살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러한 정치, 그것이 이제 완전한 진짜 이제 왕도 정치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이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무일인 실성하면, 그죠? 한 사람도 그 본성을 잃어버림이 없다. 잃어버림이 없도록 한다. 홍도익중을 해서 무일인 실성하며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성이 바로 뭐냐면 삼신으로부터 이렇게 부여받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래의 그 마음의 근본 바탕짜리, 그죠? 생명의 근본짜리 성. 모든 인간은 사실은 이게 이 성을 이렇게 되찾는 것이 인생의 그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잃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걸 잃지 않도록 이렇게 그러한 그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왕도다 이 말이에요. 왕도. 자, 그다음 대만왕이 만왕을 대신하 이 모든 왕들을 대신하여 주인간 여기서 주는 이제 다스린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다스린다. 다스릴 때는 거병해원하야 병 그죠? 병을 갈것자니까 병을 이렇게 물리치고 마음속에 품은 원망을 이렇게 풀어주고 질병을 이렇게 없애주고 마음속의 원망을 이렇게 풀어주고 사람이 마음속에 어떤 원망이라든지 원한이라든지 이런 걸 품으면은요 이게 가슴이 이렇게 그냥 이런 게 맺히게 되면 사람이 이제 반드시 이걸 풀려고 이렇게 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에게 이런 해를 끼친 사람한테 반드시 복수하려고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싸움도 나고 뭐 전쟁도 나고 그런 겁니다. 인간 역사가 사실은 그래서 이게 원한의 역사인데 사실 알고 보면 그죠? 이 원을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정말로 홍도익중하는 홍익인간 세상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해원. 그래서 이런 해원 사상이 벌써 이때부터 이렇게 단군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무일물해명하야 일물이라도 일물 여기서 일물은 이제 뭐 아주 사소한 그러한 생명까지도 그 목숨을 해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죠? 목숨을 해치지 않는다. 불교에서 이렇게 생명을 해치지 않는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데 그 근원이 바로 이제 이런 데 이렇게 있는 겁니다. 사국중지인으로 국중지인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뭐 물이 중자도 되고 백성입니다. 이게 백성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말이죠. 지 개망즉진하고 자 여기 이제 여기 개망즉진이 나오는데 망을 고쳐서 진으로 나아간다. 이제 망자가 망령된다 이런 뜻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나중에 3일 신고 가면 이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아지시는 강의하 성하고, 강의하 성하고, 좋아지시는 강의, 교화지시는 강의하 명하고, 치화지시는 강의하 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인간이 삼신으로부터 받은 요 세 가지를 뭐 이렇게 굉장히 소중한 건데 이걸 이렇게 달리 어떻게 더 좋은 말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세 가지에 그냥 참된 것이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삼진이라고 해요. 삼진. 그래서 인간은 하늘로부터 이렇게 목숨을 받아서 이렇게 태어날 때는 누구든지 이렇게 다 소중한 이런 삼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느님과 똑같은 존재다 이거죠. 자, 그런데 살아가면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성에서는 마음이 이렇게 나오고, 그죠?
명에서는 이 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기가. 그리고 이 정에서는 이 몸이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이걸 심기신인데 이걸 바로 이제 삼망이라고 해요. 삼망. 그리고 이 삼망에서 다시 느낌. 그죠? 마음에서 이렇게 느낌이 나오고 그다음에 기는 이렇게 숨을 쉬면서 기가 이렇게 우리 몸속으로 들락날락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촉이 있다. 이게 촉이. 우리 감촉이라고 그러잖아. 감촉. 촉. 그래서 이 성명정을 삼진, 심기신을 삼망, 여기 감식촉을 삼도라 그래. 삼도.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인데 나중에 이제 3일 신고 가면 이제 이게 자세하게 나오고요. 이게 뭐 삼신오제 봉기 가면 전부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심기신 이런 몸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이게 이제 본래 근본 자리로부터 이제 약간은 떨어져 나온 거죠. 그래서 다시 본래 자리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인생의 아주 그 큰 목표다 이거죠. 그래서 개망즉진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망을 고쳐서 진으로 돌아간다. 진으로. 이게 개망즉진이에요. 지금 요 네 글자 속은 이런 깊은 뜻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돛 닦는 사람, 그죠? 나라의 뭐 위대한 큰 스승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임금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국중지인, 그죠?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다 뭐야? 이 인간의 본래 모습, 그거를 이렇게 찾도록 이렇게 해줬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홍익인간 세상인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37계일하야 37 21일이죠. 21일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21일을 21일 동안 이렇게 작정을 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개망즉진하려고 하는 그러한 뭐 수행, 그죠? 그런 걸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거를 전인집계한 전인집계, 온전한 사람이 되는 계율을 잡을 집자입니다. 여기서는 잡을 집자, 계율을 지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전인 집계라는 것을 통해서 37일 동안, 그죠? 이렇게 전인 집계를 함으로써 개망즉진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삶에 굉장히 중요한 그 생활 문화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시로 1호부터 요건 이것이고 요거는 뭐로부터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시로 하면 1호부터 이런 말이에요. 자, 1호부터 조유종훈하고 조는 조정입니다. 조정. 임금님이 정사를 베푸는 조정. 조정에는 종훈이 있고 종은 아까 이제 나라에서 뽑는 그 스승이라고 그랬죠. 그러한 스승의 국사의 가르침이 있고 야유전개하니, 여기서 야는 덜이라는 뜻이 아니고 민간입니다. 민간. 일반 백성들, 그죠? 일반 백성들은 전개. 그죠? 우리 그 2세 부르단군 때 전개 위협이다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전개 위협. 온전한 사람이 되는 그러한 계율을 전개 위협이다. 그걸 이제 평생의 업으로 삼고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는 삶의 목적이었어요. 전개 위협이라는 게. 그 말뜻 속에 그런 게 있죠. 자, 그래서 우주 전기는 수종 이력하고, 자,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이해가 어려운 말입니다. 우주 전기, 이 우주의 전기. 자, 이 우주의 전기. 이게 뭐 말로 그냥 설명 안 해도 대충 느낄 수가 있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여기 성명정의 그런 정인데 그런 같은 뜻이지만 자관 여기서 아주 순수한 그러한 기운, 맑고 깨끗한 우주의 본래 순수한 정말 그 퓨어리티, 그죠? 순수한 그런 기운, 이걸 우주 전기라고 그래요. 우주 전기. 수종 이력하고, 여기 이제 인력이라는 건 이제 뭐 역은 구역이니까 여기 이제 해가 뜨는 구역이다. 그러니까 이제 인력은 조선, 그죠? 조선의 그 땅 전체를 이제 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요게 이제 숫자는 순수하다 할 때 숫자고, 요거는 이제 심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주 전기는 수종 이력하고, 우주의 순수한 전기는
이력이니까 해가 비치는 곳이니까 뭐 좁게 보면 조선이고 넓게 보면 온천하죠. 그래서 온천하에 순수하게 모이고 우주전기는 삼광오정은 응결내하야. 자, 이것도 어려운 말입니다. 자, 삼광오정. 삼신의 광명을 얘기하는 거고요. 오정은 오행의 전기를 이야기한다. 이제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주 전기가 이 대지에 이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펼쳐지는데 인간 몸속에는 이제 삼광오정이다 이런 표현을 한 거죠. 내가 이제 저는 전기하고 같은 거라고 봅니다. 삼광오정은. 근데 그것이 뭐야? 응결내해, 내의 바다.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가지고 응결이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죠. 우리 뇌 속에 사실은 이 우주, 응? 우주와 이렇게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이.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그러한 기운이 이렇게 뭉쳐서 바다를 이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뭉치게 되면, 응결이 되면, 그죠? 삼광오정이 우리 뇌에서 응결이 되면 현묘자득하고, 현묘라는 것은 뭐야 이게 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묘도 마찬가지예요. 묘도. 응? 아주 오묘하고, 응? 이게 검다는 게 아니고요. 가물가물하다. 현묘하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정말 오묘한, 그죠? 그걸 이제 현묘하다. 이 환단고개는 현묘하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날랑비 서문에도 나오죠, 그죠? 삼국사기 진흥왕 본기, 신라 본기 진흥왕조에 보면은 국유 현묘지도할 풍류다. 그래서 현묘하다, 그죠? 알 수 없는. 응? 그래서 알 수 없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또 이제 이거 조화라 그래, 조화. 응? 조화가 이렇게 스스로 생기고 광명공제. 광명으로 모두 구제한다 이 말이죠. 모두 구제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게 광명을 얻지 못하면 이게 진정한 구제가 안 된다. 여기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말을 이렇게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이거 그냥 이렇게 쉽게 지나가 버리면은요, 이 안에 들어있는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진짜 뭔지 그렇게 정말 이렇게 캐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위 거발한 야 니이다. 이것이 바로 거발한입니다. 거발한이 이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커발한 대원일이라고 그랬죠. 대원일의 도다. 부삼신일체 지도는 제 대원일 지연 하면서 그 당군세기 서문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원일 삼신일체의 도다. 이거 바로 거발한이라는 게 그죠? 크고 한없이 크고 원흉무해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담고 그리고 하나인 것. 그걸 이제 대원일이다. 우리말로 이제 커발한인데 그걸 한자로 쓰면 거발환이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한자의 뜻으로 풀려고 하면 안 되고 커발한 그죠? 크고 모든 것을 감싸 안는 원만한 원흉무해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인 바로 삼신의 그러한 덕성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신의 덕성을 시지 구한하니 그것을 구한에게 이렇게 베푸시니 구한지민이 구한의 모든 백성들이 함 솔귀 귀일 우하야 아니라 함 모두 따른다 이 말이죠. 하나로 돌아간다. 하나로 돌아가서 그 가르침에 교화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을 이렇게 가르쳤다. 이렇게 가르쳤다 이 말이죠. 자, 뭐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삼신의 도로서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신의 도, 다른 말로 이제 신교죠. 이 신교를 모르고 옛날 어떤 문화, 고조선 시대, 우리 삼성조 시대의 그 문화를 이렇게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를 아주 소중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글의 시원과 고조선 원형 문자. 자, 이게 이제 굉장히 논란이 이제 좀 되죠, 사실은. 자, 경자 2년이라 시속이 상불일하고 이때의 속이라고 하는 것은 풍속이죠. 풍속이 불일하면 하나가 아니다 이 말이야. 일치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치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풍속이 다 달랐고 방언이 상수하여 지방의 말이 서로 달랐다 이 말이죠. 지방마다 말이 서로 달랐다. 수유 상형 표의지 진서나 상형으로 표의 뜻을 나타내는 진서가 비록 있기는 했으나 이 말이에요. 비록 숫자죠. 비록 상형으로 표의를 나타내는 뜻을 나타내는 진서가 있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상형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한자를 상형 문자라고 그러잖아요. 상형 문자. 상형. 그럼 이제 이게 상과 형은 달라요. 우리가 이제 보통 한자를 상형 문자라고 그러는데 뭐 육서법을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제 어떤 모양을 가지고 본다는 것을 이렇게 형이라고 그러죠. 형은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산자 하면은 이건 뭐 산이 이렇게 산이 뭐 이렇게 이걸 본다는 거다. 이제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상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모양이 아니에요. 모양이 아니고 어떤 그 기운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매산점 이거는 사는 모양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을 추 하면은 이 가을 추자가 무슨 모양이 없잖아요. 그죠? 이 모양이 없습니다. 그럼 가을이라는 거는 뭐냐? 가을에는 별을 그죠? 별을 불을 질러 태워서 요 밑에 메뚜기가 있대요. 원래 각골 문자를 보면은 그래서 메뚜기를 잡아먹는 그게 가을이다라는 거야. 가을. 벼가 익으면 메뚜기를 잡아서 불에 구워 먹는 별을 태우는 게 아니고 메뚜기를 잡아서 이렇게 불에 구워 먹는 그게 가을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가을에 대한 어떤 그 느낌, 추억 이걸 가지고 이렇게 글자를 만들. 이건 전혀 모양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상이에요. 가을이라고 하는 그 어떤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상, 이걸 상이라고 그래. 그래서 뭐 이걸 그림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보이는 그림은요, 요걸 이렇게 붙여서 써야 돼. 요 코끼리 상자라 그러죠. 요거는 이제 요거에 붙으면 이미지 보이는 거야, 이거는. 근데 요거는 보이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이제 요런 게 어렵죠. 그래서 비록 뜻을 나타내는 그러한 상형 표의 진서가 있었으나 십가지 업이 십가의 업이 어다불통하고 말이 서로 이렇게 다 통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리고 백리지국이 백리길에 있는 그런 크기의 나라가 자난상해라. 백리해봐 얼마 되지도 않죠. 그런 작은 나라들끼리도 글자가 서로 상해, 서로 풀어지지 않는 거야. 서로 안 통했다는 이야기죠. 글자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의시에 명 삼랑을보록하자. 자, 이게 또 삼랑을보록입니다. 그죠? 앞에서 신왕 종전 지도를 이렇게 물었는데 이 삼랑을보록에게 다시 명을 내렸어. 찬 지어라 이 말이죠. 정음 38자. 자, 이게 정음이라고 그래. 정음. 그죠? 앞에는 뭐야? 한자라고 하는 것은 뜻을 나타내는 표의 문자죠. 표의 문자. 근데 여기서는 정음을 지어라. 바른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를 지어라. 이건 이제 표음 문자를 이야기합니다. 표음 문자. 그러니까 이제 그걸 38자를 이렇게 지었는데 이것이 시위 가림토다. 가림토. 그죠? 자, 이 가림토도 뭔가 이게 이두식 표기 같은데 정확히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자관 가림토라고 한다. 그런데 기문의 왈 그것이 바로 이제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여기 보면 오늘날 한글하고 뭐 비슷합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비슷하고 이제 여기는 이제 38글자고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것은 28글자죠. 내가 이제 어린 백성을 어여삐 여기에 새로 28글자를 맹가노니 이렇게 나가잖아요. 28글자인데 좌우간 이게 옛날에 원래 이제 있었던 가림토에서 한글을 만든 게 아니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생각을 하고 또 그게 이제 우리가 다음 페이지가
자, 이게 이제 에, 훈민정음 해례라든지 뭐 여기 정인지의 그러한 서문 이런 데 보면 이게 유명한 말이죠. 자방고전이다. 옛 전자를 자방은 이제 모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를 할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이런 것을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고 옛날에 있던 전자를 모방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전자가 뭐냐? 이거가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죠, 그죠? 그게 이제 바로 가림토다. 우리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림토. 하여튼 분명한 것은 옛 전자를 모방했다라고 이게 분명히 훈민정음 해례본에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뭔지를 사실은 밝히고 한글이 어디서 왔냐 이런 걸 좀 차분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좀 그런 풍토가 아니죠. 그런 풍토가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다 창제를 했다 그러는데 자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 보면은 뭐 이제 이런 거는 기역이죠, 그죠? 기역.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가림토에서도 이걸 기역이라고 했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뭐 기역으로 발음했는지, 이걸 미음으로 발음했는지, 니은으로 발음 이런 건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이게 이제 단군세기에 이제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군세기를 지은 이암이 이제 바로 이게 이제 계보를 보면은 바로 이제 요분이죠. 요분. 근데 이제 이암 고성희 씨의 이제 구세손이고요. 그 아들이 이제 이강이고 이강은 이제 좀 이제 젊어서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 손자가 이제 이원인데 이 이원이 바로 세종대왕의 그 뭐 스승도 되고 하여튼 우의정까지 이렇게 지냈다. 그죠? 이원. 그리고 또 이제 행촌 이암 선생의 동생으로 이교라는 분이 있어요. 이교. 도촌 이교라고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훈곡 원천석 선생의 스승이었고, 그죠? 또 원천석 선생은 또 태종 이방원의 스승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둘은 당연히 부자지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고성희 씨 집안 행촌 이암, 도촌 이교, 그다음에 용헌 이원, 용헌이 이분은 용헌이야 용헌 호가 이분들이 이 태종과 세종대왕의 이게 정치를 할 때 뭔가 이렇게 상당히 많은 그러한 학문적인 이러한 그 뒷배경으로 이렇게 작용을 했다 이런 걸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고 그렇게 추정하는 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할아버지 그죠? 이암 할아버지가 단군 세기를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손자가 가지고 있다가 세종대왕이 이제 글자를 만들려고 고심을 하니까 옛날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하고서 가림토를 이렇게 촥 보여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걸 딱 보고서 여기서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야 이게 옛날에 이걸 어떻게 썼을까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의문에 대한 그런 많은 연구들을 해가지고 훈민정음이 이렇게 탄생한 게 아니냐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이건 앞으로 더 연구를 해야 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신축 3년이라 명신지고설하여 신지고설에게 명하여 편수 배달유기를 이렇게 짓게 하셨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챕터입니다. 압진 6년이라 명 열량욕살 삭정하사. 자, 열량욕살. 욕살이라는 게 이제 고구려 시대 때 지방 장관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걸 보면 욕살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말 자체가 고조선 시대 때부터 있었다. 열량은 지명이죠. 그래서 열량의 지방 장관 그 욕살이죠. 그 이름이 이제 삭정입니다. 그래서 열량 욕살 삭정에게 명하여 천후 약수하시고 약수로 옮겨가게 하시고 이 말이죠. 약수로 종신극치 종신토록 극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귀양살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두는 거예요. 가두는 거. 그 약수 땅으로 뭐 이렇게
귀양살이를 보낸 거죠. 가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이 삭정이 뭔가 이렇게 큰 죄를 진 거겠죠. 아마 나라에 반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반역하면 사실은 이제 뭐 죽였을 텐데 그까지는 안 되지만 자가 뭔가 큰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약수 땅에 이렇게 가두고 후에 나중에 사면을 한 거죠. 사면을 하고 나서 인봉기지, 그 땅에 봉했다. 그 땅에 이제 그 땅을 네가 다스려라 하고 그걸 봉이라고 그래. 봉한다. 봉건제할 때 봉자. 시위 흉노지조라. 이것이 이제 흉노의 조상이다. 원조다 이 말이야. 흉노가 여기서 나왔다. 누구? 삭정으로부터 나왔다. 이게 이제 놀라운 이야기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은 약수가 여기입니다. 여기. 우리 한반도가 여기죠. 여기고 여기 이제 번안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뭐 고죽국도 이렇게 보이고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그죠? 지도가 약간 흐린데 여기가 이제 약수인데 바로 여기가 북방 유목민의 아주 그 선두주자 흉노가 처음 이렇게 처음 이렇게 태동했던 바로 약수다 말이에요. 약수. 응? 그러니까 이제 이 흉노는 이제 흉한 노예다 이런 뜻인데 이건 중국인들이 이 흉노한테 하도 시달려가지고 이걸 이렇게 폄하하느라고 이름을 이렇게 진 거고 원래는 훈족이라고 그러죠. 서양에서는 훈족. 여기는 이제 훈육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이제 사실은 뭐 우리가 오한건국이 최고다. 그 광명이라고 하는 아마 거기서 이렇게 의미 변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고사로 가면은 이 북방 유목민족의 역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 최초의 원뿌리 그 흉노가 바로 단군 3세 가륵 단군 때 이렇게 탄생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열량은 여기 뭐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아마 이게 중원에 어디 한 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살던 분이 이제 일로 귀양 가가지고 여기서 흉노의 이제 조상이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흉노는 우리 단군 조선에서 이렇게 나온 거고, 그러니까 흉노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크게 이렇게 멀지 않은, 그죠? 멀지 않은 이런 종족이다라는 거 하는 것이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흉노에서 뭐 나중에 뭐 선비족도 나오고 무슨 돌궐족도 나오고 몽골족도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북방 유목민족은 다 이렇게 흉노가 그 뿌리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자, 병호 8년이라 강거 반학원을 여기 반이 이제 반역입니다. 그죠? 강거가 반역을 했다. 그래서 토벌 했다 이 말이죠. 강거. 여기 지는 강거죠. 지백특에서 토벌을 했다. 이게 이제 오늘날 티벳을 이제 지백특이라고 그래요. 지백특. 뭐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반역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벌써 뭐 단군 조선의 초기인데 초기에 이런 반역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이미 이때 뭔가 이렇게 좀 부군이 약간씩 안 좋은 거죠. 이렇게 이런 그 통치권에 이렇게 뭔가 저항을 하는 거니까, 그죠? 자, 이 천자인데 말이죠. 자, 하여튼 뭐 이런 흔적이 이렇게 이때부터 나타난다는 거고요. 하 4월에 제등 불암지산하자. 불암산에 이렇게 단군께서 이렇게 올라가셨다. 이 불암산은 이제 뒤에 가면은 완달산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완달산. 망은 본다는 거죠. 민과 취연 속이 민가에서 그 연기가 불 뗀다는 거예요. 취는 불 떼면 연기가 이렇게 나오죠. 그것이 뭐야? 속이 조금 나온다. 조금 나온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먹을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죠? 밥해 먹을 게 이렇게 많으면 연기가 많이 나올 텐데, 그래서 연기가 조금 나오는 걸 보고 지금 살기가 힘들구나. 그래서 조세를 낮추도록 명했다. 그래서 유차하시니라. 차등을 두게 하라. 잘 사는 사람은 세금을 더 내고, 그죠? 좀 어려운 사람은 세금을 면제해주고, 이제 그게 이제 그런 뜻이죠. 유차.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신 10년이라 두지주 예업이 반하거나, 여기 반이 이제 또 나와요. 또 이렇게 저항하는 겁니다. 두지주 예업, 이건 이제 어떤 지명이죠. 그래서 여수기하여, 여수기에게 명을 하여 참 기추 소시모리.
추는 이제 우두머리죠. 그 우두머리인 소시모리를 이게 베개했다 이 말이죠. 베개했다. 진압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자시로 1호부터 칭했다, 불렀다, 기지왈 그곳을 불렀다, 소시모리요. 그 우두머리가 소시모리였는데 그 지역을 이제 소시모리로 이렇게 불렀고 금 이제 전음 위 우수국이하라. 그 음이 변해서 저는 굴을 전자니까 굴러서 변했다는 거야. 음이 변해서 우수국이다. 그러니까 여기 소시모리는 이제 잘 보면은 소시모리니까 소머리하고 비슷하죠. 소머리. 그죠? 그래서 소머리니까 이거 한자로 우수다 이렇게 한 겁니다. 우수국이다. 우수국. 이 춘천을 우수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그 반역 사건이 있어서 여수기로 하여금 그 목을 베게 했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나중에 소시모리가 되었고 음이 변해서 우수국이 되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후손에 유협야노 자가 도해상하야. 그 후손 중에서 협야노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도해상 바다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삼도하고 삼도를 점거했어요. 이 삼도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오늘날 일본. 일본이 원래 사도로 돼 있죠. 그래서 그 북해도 홋카이도를 빼고 그죠? 규슈, 시코쿠, 그다음에 본주, 이 세 개를 이제 삼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칭 천황을 참칭했다. 그러니까 협야노가 일본의 이제 천황이 되었다 이런 말이죠. 자, 이것도 이게 뒤에 이제 다른 데 보면은요, 여기 이제 36세 단군 매륵 제위 58년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자, 갑인 38년이라 견 협야후 배반명하사 왕토 해상하시니. 자, 36세 매륵 단군 제위 38년이란 말이죠. 그때가 갑인년이에요. 그래서 협야후 배반명. 배반명은 이름이고 협야후는 이제 뭐 제후의 이름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동격입니다. 둘이. 협야후 배반명을 이렇게 보내서 왕토 해상하시니 그 해상 바다를 이렇게 토벌했다니까 이게 이제 일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월에 삼도 실평이라 여기 삼도가 나오죠. 일본 삼도입니다. 그래서 다 평정이 되었다 또는 뭐 평안해졌다 이렇게 되겠죠. 요 갑인년이 바로 서기전 667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여기 주석이 달려 있어 오른쪽에. 협야후 배반명을 설명을 해놨는데, 자, 태백일사 사망광경본기 마한세가 하에는 갑인년 서기전 667년에 협야후에게 명하여 전선 500척을 거느리고 해도를 거쳐서 외인의 반란을 평정하였다라고 했는데,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서기전 667년은 일본 서기에 진무왕이 등장하는 해다. 진무왕. 그러니까 이 협야후 배반명이 바로 진무왕이다 이 얘기예요. 진무왕. 응? 사노 노미코토 협야존이라고 돼 있죠. 협야존. 협야후니까 이 협야존 사노 노미코토라는 거야. 자, 요 뒷얘기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여기에 이제 35세 단군 사벌 단군이 있습니다. 사벌 단군이죠. 35세 사벌 단군. 매력 단군은 36세였죠. 매력 단군은 그죠? 매력 단군은 36세였고, 그 전에 매력 단군의 이제 뭐 아버지 정도 되겠죠. 35세 단군이 이제 사벌이었는데 이런 게 있어요. 무호 50년이라 제견장 음파불합하자. 장수 음파불합을 보냈다. 그래서 평해상 웅습하니라. 평정했다 이 말이죠. 해상. 비슷한 표현이죠. 웅습은 뭡니까? 구마소. 일본 규슈에 있는 지명이죠. 그 구마소를 평정했다 이 말이야. 음파불합을 보내가지고. 그럼 이게 무슨 관련이 있냐? 사실 한단공연 보면 잘 몰라요. 이거를. 잘 모르는데 또 이걸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사망광경 본기 마한세가 하에 아까 있었던 그 얘기입니다. 갑인년에 똑같은 해죠. 서기전 667년 명협야후하야 협야후에게 명을 내려서 솔전선 500소 전선 500척을 거느리고 왕토해도하야 일본 그 삼도를 토벌했다 이 말을 보내서. 그래서 정외인 집안
외인들의 그러한 반란을 평정했다. 이게 이제 사망강경 본계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음파불합하고 그 35세 사벌단군 때 나온 음파불합 장군하고 36세 매력단군 때 나오는 협야우가 환단고기에서는 아무런 서로 연관성이 없는데 일본 서기에서는 부자지간으로 나온다는 거야. 부자지간으로. 자, 그죠? 음파 뭐 쭉 복잡하게 나갑니다. 그랬다가 불합, 존. 일본에서는 이게 존이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사람을 이렇게 붙여요. 높은 사람을. 그 왕을 이제 뭐 보통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신일본 반여은 천황, 이게 이제 신무왕이라는 거야. 신무왕은 음파련무로자 초즈 불합존의 제4자, 네 번째 아들이다. 이 기가 막히죠. 이 기가 막힙니다. 여기 이제 원문이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일본 서기에 이렇게 있는데 환단고기에는 음파불합하고 뭐 협야우하고 부자지간이다 이런 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35세 사벌당군, 36세 매력당군 해가지고 아주 그 인접한 시기에 나오니까 부자지간으로 이제 볼 수도 있죠, 사실은. 여기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소칭 협야자, 협야자라고 하는 이름은 시 연소시지 호야라. 연소시지, 이 소시적 이름이다. 소시적 어린애 때 이름이다. 그래서 이 협야우가 바로 신무왕이다. 신무왕. 그죠? 일대 그 천왕이 현무왕, 신무왕이지 않습니까? 신무왕. 이게 이제 놀라운 환단고기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야, 이 환단고기가 무슨 뭐 누가 이유립 선생이 막 조작해서 지어낸 거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걸 안 본 거야. 이건 지어낼 수가 없잖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이거 어떻게 지어냅니까? 그죠? 도대체 지어낼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자, 이제 태자 오사구가 입하신. 이게 이제 그래서 가륵 당군까지 끝났는데 시간이 뭐 지금 9시 3분이니까 오사구 당군은요, 간단하게 이것만 봅시다. 오사구 당군은 자, 갑신원년이라 그죠? 봉황제 오사달. 봉했다 이 말이죠. 황 임금님의 제 아우가 오사달인데 위 몽골이한 몽골이한으로 봉했다 이 말이죠. 그 몽골이한은 뭐냐면 몽골에서는 징기스칸 그 왕을 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칸을 이제 이렇게 씁니다. 한으로 써요, 한으로. 한. 그래서 몽골의 왕으로 봉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최초의 몽골의 칸인 거죠. 몽골의 칸. 그러니까 이제 오사구 단군의 동생인 오사달이니까 이 몽골의 원뿌리도 이 단군 조선에서 이렇게 나온 거다. 그래서 호괄 금몽고족이 위 기후운이라 그 후예들이다 이 말이야. 지금의 몽고족들이. 굉장히 재밌죠, 그죠? 그리고 무자 5년이라 오사구 단군입니다. 주 원공 패전하시니라. 자, 원공 구멍이라는 거죠. 동그란 구멍이 있는 패전, 조개로 된 돈이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이제 주니까 이게 주라고 하는 것은 주물이다. 그래서 이게 본을 떠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이게 금속으로, 그죠? 그래서 구멍이 뚫린 패전을 주조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하가정 화층문화라든지 이리두 유적 같은 데 가보면은 실제로 조개에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러한 그 패전 그런 게 많이 이렇게 발견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기가 막힌 역사적인 사실인 겁니다. 환단고기에 이제 요 얘기가 딱 한 줄 나와요. 원공패전이. 자, 그래서 뭐 이게 쭉 나가고 그런 얘기 하면 이제 볼만하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면은 이제 6세 단군 달문 6세 단군은 다음 시간에 하고 오사구 단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정축 16년이다. 자, 제위 16년이죠. 친행 장당경 하사. 장당경으로 행차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친이. 이 장당경이 이제 나중에 44세 구물단군 때 수도를 이제 일로 옮기게 되는 바로 거기 오늘날 개원시입니다. 장당경. 자, 장당경으로 이렇게 순행을 이렇게 가셨고 봉축 삼신단, 삼신께 천재를 올리는 제단을 이렇게 쌓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환화. 이런 제단 주변에 이렇게 환화를 많이 심었다. 이제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죠? 환화가 뭐냐? 뭐 진달래 또는 무궁화 또는 뭐 해가지고 설이 좀 있는데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고 자관 환화입니다. 광명의 꽃이죠.
이걸 이제 굉장히 이런 꽃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꽃을 나중에 이제 나라의 젊은 자제들 인재들에게 머리에 이렇게 꽂아줬죠. 그걸 이제 천지화라 그러고 그런 천지화를 꽂아준 그 사람을 이제 화랑이라 그럽니다. 천지화랑.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7월에 제남순하야. 7월 달에 임금님께서 남쪽으로 순행을 오셔가지고 역풍류강, 풍류강을 지나시다가 송량에 이르르셨다. 그런데 득질 신붕하시니, 이 질은 질병이죠. 심은 차절 심자인데 여기서는 갑자기 이런 뜻이야. 갑자기 질병을 얻어서 돌아가십니다. 황제가 돌아가시는 걸 이제 붕이라고 그래. 붕. 임금님이 그냥 왕이 죽으면 이제 홍이라고 그러고요. 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우 대박산 아니라, 그래서 대박산에 장사를 지냈다. 그래서 우가 달문이 피선어 중, 우가의 달문이 선출되어서 이제 다음에 당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후사를 두지 못하고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우가가 이렇게 단순히 무슨 행정장관 같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그 위격이 높은 그런 것 같아요. 오가잖아요. 오가, 마가, 우가, 우가, 저가, 양가 또는 개가 해가지고 오가인데 그 오가 조직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단군이 이렇게 후사가 없이 돌아가시면 그 오가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다음 단군으로 이렇게 대통령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여기 풍류강을 지나다가 송량에 이르러서 갑자기 병을 얻어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게 7월 달이니까 그죠? 시신을 옮겨서 다시 이렇게 아사달록 하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박산에 바로 장사를 지냈다. 근데 이 대박산이 어디냐면은 바로 오늘날 북한의 그 평양 옆에 강동군 거기 그 대박산이 있거든. 거기 대박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단군릉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이게 진짜냐 가짜냐 북한에서는 막 연대를 막 잔뜩 잡아 늘리기도 하고 남한에서는 볼 때 지금 야 가짜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역사가 길다 해서 막 못 믿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무덤은 단군의 무덤이 맞고 다만 초대 단군 왕궁의 그 묘가 아니고 바로 5세 9월 단군의 묘다 이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한단고기에서만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데 굉장히 놀랍죠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도 모르고 강단사학계에서도 이거 인정 안 하죠. 두 가지 다 인정 안 해요. 두 가지 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누가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7월 달에 이렇게 남쪽으로 오셔가지고 갑자기 병을 얻어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대박산에 장례를 지내고 당연히 거기에 이제 산소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오늘날 북한에서 말하는 단군릉이다. 단군릉의 신체는 바로 5세 9월 단군이라는 거죠. 자, 한단고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재밌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그렇게 한 1시간 10분 정도 됐는데 이 정도로 대충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안병 교수님의 단군세기의 주요 임금님들의 제위했던 시절의 업적이라든지 제도 그리고 역사 정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유튜브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어지게 되는데요. 다음 주 상황을 조금 봐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이 언제죠? 예. 10월 4일인가 그런 거죠. 예. 대체 월요일이죠. 그래서 요 시간대를 이날로 할 것인지 그 부분을 갖고 조금은 한 번 더 검토를 나중에 해서 다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달문 단군, 6세 단군, 달문 단군 때부터 진행된 우리 역사 이야기를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튜브 강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좋았습니다.